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방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태영 님이 이런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일찍 출근해서 처음으로 유튜브 켜놓고 대기 중입니다.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막내 작가님 아직도 목소리가 좋지 않던데 두 분 다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따뜻한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네,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이태영 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해류양이 집사님이 안녕하세요 하고 하트를 2개 보내셨고요.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 오늘 어린이날 파티예요. 행복하자 우리 아이들이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내일이 어린이날인데 비 엄청 온다면서요.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님이 5월 4일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날입니다. 아쉽지만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네요. 아, 어쩌냐. 자녀를 두고 있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이라고 하셨지만 왠지 좋아하시는 것 같죠? 부모님들이 아이고 비 와서 어떻게 하면서 이 꼴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제이비가 지금 어린이라고 불릴 수 있는 아이들을 두고 있다면 그랬겠죠. 저는 이미 지났죠. 네. 그렇지만 지금 어린이날 선물을 몇 살까지 줘야 되냐 촌철님들은 또 그걸로 약간 논쟁을 하고 계신데 아까 초등학교 때면 끝나는 거지. 아 그래요? 그럼. 고등학생 아이가 어린이날 선물을 내심 기다리고 있다는 분도 아까 계셨거든요. 네, 그냥 단칼에 끊으세요.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저는 어린이날에 정말로 갈 데가 없어서 애들 데리고 북한산 등반도 한 적이 있어요. 어린이날에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보더니 귀엽다고 먹을 거 많이 나눠줘가지고 산에 올라가면 모두가 참 그 평온해지고 따뜻해지거든요, 다들. 그래서 배부른 등산이었던 적이 있었다. 아이들이 참 착했네요. 아빠가 어린이날이다 북한산 가자. 그래도 또 좋다고 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요, 잘 올라가요. 그래서 네. 지금 그 기억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테일러님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습니다라고 인사해 주셨는데 제가 이 닉네임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오셨어요. 앞으로는 좀 자주자주 오셨으면 좋겠고 정경수님이 더마카 혹시 변성기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변성기일 나이는 지났습니다. 죄송한데 제 목소리가 굉장히 나이가 어리게 들리긴 하시죠? 앞에 부사가 빠진 것 같은데 한참 지났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아유 좋으세요. 또 나이 얘기하니까 어떻게 뭐 제이비 나이 얘기 좀 해볼까요? 최고 세상에 다 아는데. 뭐. 그렇죠. 손주볼 나이라고 지금 밥하기 싫은 여자님이 불러주셨네요. 맞습니다. 그 나이 맞고요. 자 나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 제이비 타임즈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자신의 결백을 거듭 주장했는데요. 녹취록과 관련된 한 대목 들어보시죠. 이번 사건의 본질은 보좌진 전체가 참석한 회의에서 제가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되었음에도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최고위원으로서의 활동 중심을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전념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을 회의 참석자 중 누군가가 녹음하여 불순한 의도로 유출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관은 최고위원 발언 방향이나 공천에 대해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쪼개기 후원 의혹 관련해서도 주장한 게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서는 단 하나의 오점이 없이 당당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시구 의원들의 후원은 쪼개기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시구 의원들이 언론에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무상 취득한 후원 정보가 아니고서야 알 수 없는 후원자 신원 자료까지 다 알고 명단까지 언론에 넘겼다는 것은 심각한 불법 행위이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네, 속 시원한 가스명수님께서 메시지보다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 같네요 라고 찝어주셨는데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내재적 접근 방식을 택해봅시다. 그냥 다 이거저거 다 빼고 태영호 최고위원의 말 속에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따라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녹취록 관련부터 볼까요?
최고위원에 당선됐음에도 공천을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지금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각 공천이 어렵다는 얘기가 광범하게 퍼져서 보좌진이 불안해했다라는 추정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또 실제로 이와 비슷한 기사가 여러 번 보도된 바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의구심이 성립이 됩니다. 파다하게 퍼져서 보좌진마저 불안해할 정도였다면 태영호 최고위원 본인도 안전판 또는 담보를 받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 그래서 이진복 수석이 먼저 그 말을 꺼냈는지 안 꺼냈는지와는 별개로 본인이 이진복 정무수석을 만났을 때 공천 문제를 꺼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추정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쪼개기 후원금 관련해서 볼까요? 시구 의원들이 자발적 후원이라고 언론에 밝혔다는 건 결백의 근거가 되지가 못합니다. 아니 그걸 인정하는 순간에 검경에 나 잡아가시오 하는 선언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걸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별로 중요한 대목이 아니고요. 오히려 후원자 신원과 명단까지 언론에 넘긴 것을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상 취득한 후원 정보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후원 정보를 지켜볼 수 있던 공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내부자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부자 지시라면 그 내부자는 어떻게 신원을 알 수 있었을까요? 어제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의원 또는 구의원이 쪼개기 후원을 위해서 동원한 가족과 지인 명단을 의원실에 넘겼다고 보도한 바 있었는데 이게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 아니겠습니까? 이름만 보면 이게 어떤 관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공무상 취득한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내부자에 의해서 유출이 됐고 따라서 내부자가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오히려 역으로 강화시키는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영호 최고위원의 어제 기자회견 내용은 결백을 입증하고 의혹을 씻어내는 기자회견이라고 평가하기는 참으로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아무것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최고위원 회의를 전격 취소를 했어요. 네. 그리고 윤리위원회의 녹취록 등을 병합심사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윤리위원회가 예정에도 없이 어제 오후에 윤리위원회에서 병합심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속도전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영호 최고위원 단독으로 이 상황을 진화하기는 이제 어렵다라고 봤고 그래서 태영호 최고위원이 마이크를 잡을까 봐 최고위원 회의를 취소한 거고 해명이 안 통하니까 징계로 상황을 종결지으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에 따라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최고의 속도로 징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징계를 한다면 태영호 최고위원이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어제 기자회견은 굉장히 강경했잖아요. 자, 그게 궁금한데요. 어제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 반대 국민 모임이라는 단체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2만 1,725명이 참여한 징계 반대 서명서를 당에 전달을 했습니다. 네. 간단히 말해서 집단 행동에 나선 건데 또 통일준비 국민포럼이라고 하는 단체도 태영호 최고위원 징계는 안 된다. 태영호 최고위원 사수 성명서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이런 단체들의 움직임이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완전히 별도로 말 그대로 지지자였던 그런 팬심에 입각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동이냐 아니면 두 최고위원과 일정한 교감하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행동이냐 이거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후자 일정하게 교감을 한 뒤에 나오고 있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징계 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불복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복의 양태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 불복이 있고 적극적 불복이 있을 겁니다. 소극적 불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 징계는 안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하지만 최고위원장은 사퇴를 안 하고 그대로 있다가
징계 기간이 끝나면 복귀하는. 근데 물론 제명이라면 이것도 성립이 안 되는 거겠죠. 징계가. 네. 다만 당원권 정지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 되는 거고 만약에 본인이 어떤 최고위원직까지 사퇴하고 당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 무소속 출마도 그러니까 감행할 수 있다라는 뜻도 사실은 깔려있는 이게 적극적 불복이 되겠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이들 단체들의 이런 지금 어제 선언이 당사자인 김재원 태용호 최고위원과 교감하에 이루어진 거냐 아니냐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걸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 녹화뉴스가 태영호 최고위원 관련해서 또 다른 보도를 하나 냈던데요. 말 그대로 갈수록 태산이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후원자의 손녀가 청년 보좌관으로 채용돼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 후원자는 손녀의 활동이 종료된 후에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300만 원을 후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도된 사실 하나고요. 또 하나 이 청년 보좌관 중에는 태영호 최고위원 지역구의 사업가이자 한나라당 시절 서울시 의원을 지냈던 사람의 딸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두 케이스는 모두 공개 채용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이 됐다라고 하는 게 지금 노컷뉴스의 보도입니다. 그러면서 노컷뉴스 보도로 보면 이 문제와 관해서 태영호 최고위원과 보좌진이 나눈 카톡 내용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역시 내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것이고 이 문제가 또 어디까지 비화될 것인가 이렇게 본다면 지금 태용호 최고위원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의혹은 어떤 뭐 정치적 반대 진영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정면 공격이 아니라 측면 공격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최고의 지금 악성이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제기되는 의혹이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왜? 내부자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렇기 때문에 태용호 최고위원이 방어를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너무 뚜렷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노컷뉴스가 오늘 아침 보도한 것에 관련해서 태 의원실 관계자는 뭐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더라고요. 청년 보좌관은 사무처에 등록된 공무원이 아니라 순수히 봉사활동을 하는 거다. 네, 그래서 특혜라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해명을 했다고는 하는데. 근데 문제는 청년 보좌관을 지내고 나면 그게 스펙으로 활용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약간 일종의 다른 데 취업하거나 이럴 때 이력서에 경력사항으로 조금 쓸 수 있고. 그래서 공개 채용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보도에는 뭐가 깔려 있는 겁니까? 경쟁이 심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어떤 기회부여의 차원에서 특혜가 될 수가 있다라는 판단을 깔고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국민의힘 내부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일 텐데요. 어떻게 가닥을 잡고 있는지 잠시 후 장동혁 원내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태영호 최고위원의 어제 기자회견을 듣고 담쟁이 넝쿨님이 이런 촌철을 남겨주셨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입에서 나오기 전에는 내 것이지만 나가고 나면 듣는 사람의 것이 됩니다. 오해, 불신 모두 말을 뱉는 사람의 책임 아닐까요? 라는 촌철을 남겨주셨네요. 좋은 말씀입니다. JB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겠는데요. 돈봉투 의혹을 사고 있는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이 어제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사나 또 여러 사법적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서 이 문제를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네, 이성만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민 여러분과 그다음에 우리 지역구민 또 우리 당에게 이런 무리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당후사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윤관석 의원과 함께 탈당을 하고 법적 투쟁으로서 진실을 밝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까지는 검찰 수사를 받지도 않았는데 탈당을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좀 입장들이 전해지긴 했었는데 어제 전격적으로 탈당을 선언을 했어요. 네. 그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어제 정치로킥 시간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최상의 그 카드는 자진 탈당이다. 이런 얘기를 나눈 바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탈당 선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상의 카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카드가 어떤 과정과 어떤 배경하에서 나온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압박이고 하나는 실익 이런 건데 첫 번째 압박의 측면입니다. 두 사람의 선언은 어제 의원총회가 열리기 전이었었습니다. 이날 의총에서는 쇄신 의총 일정을 잡을 예정이었고요. 그 쇄신의 내용 중에 하나가 두 의원의 처리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총이 열리고 여기서 쇄신 의총 그 일정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두 사람에게는 압박이 됐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오늘 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두 사람의 탈당 선언이 있기 전날 그러니까 그저께가 되겠죠. 조정식 사무총장이 두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 설득했다라는 지금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공개적으로는 당 지도부가 뭔가를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물밑에서는 상당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리고 또 공개적인 영역에서는 의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또 공개적으로 압박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그 합쳐지면서 자진 탈당을 끌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게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지금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보도를 탔는데요. 그냥 전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탈당이 이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탈당을 했는데 체포동의안까지 가결시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의원들 사이에서 퍼질 수 있다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 지도부 관계자가 이렇게 언론을 향해서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말을 약간 틀면 어떤 해석이 가능해집니까? 탈당을 해야 체포동의안 부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리익의 측면에서도 탈당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에라이님이 병든 가지는 빨리 자를수록 좋죠라고 해주셨고 선초님은 진작에 탈당하지 그래도 이제 해서 다행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반면에 9609님은 참 편한 국회의원들입니다. 문제 일으키고 탈당하면 죄가 없어지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뭐 수사가 있으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당장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대라. 이렇게 지금 공세를 하잖아요. 네. 뭘 해도 약간 부메랑이 되는 것 같은 모양인데. 모든 이거 길은 어떠세요? 이재명으로 통한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뭐로 가도 이재명으로 간다. 이런 거죠. 네. 네, 그리고 어제 민주당이 쇄신의총을 3시간 동안 했다고 하잖아요. 네. 박강원 원내대표가 이게 끝이 아니다, 뭐 어려움을 넘겼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쇄신책을 더 논의하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쇄신안이 나올지 좀 시선 집중하겠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전세 사기가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제죠. 근데 이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 휘경동 서울시립대 후문에 위치한 한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이게 그 건축주하고 토지주 간의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부인과 아들, 지인 등 4명을 이 건물 세입자로 들였고 이들은 모두 경매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으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실거주 정황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서류상으로만 임차인으로 올려버린 건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네. 이러면 이제 최우선 변제금 지급 대상이 이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근데 임차인들이. 문제는 여기에 20, 30대 청년 9명이 새들어 살고 있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최우선 변제금 그 지급 대상이 되다 보니까 실거주 임차인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변제금이 깎이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온전하게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또 다른 피해자가 지금 이런 사례로 지금 발생을 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 유형이 상당히 다양하다라는 것인데 국회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뭡니까? 특별법. 어제도 국토부 법안심사소위,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공전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제자리 걸음이다. 여기까지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